자, 위클리 핫 랭킹 뉴스 1위 보겠습니다. 김영재의 아슬아슬한 4.16 알리바이. 국회 국정수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서울 강남구에 김영재 의원을 방문을 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조사 결과 아주 특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 그렇죠. 김영재 원장의 사인이, 필적이 다르다 이런 논란이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당일날 필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김영재 원장 사인이 원래 김자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미음자를 조금 이렇게 흘려 적는데 네. 그 당일날 그 김자 사인 자체가 딴 사람이 적은 것처럼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저게 원래 김영재가 쓰던 사인인데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저게 당일날 쓴 건데 저거는 예. 간호사 내지 딴 사람이 적은 상황이라고 보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는 뭐 간호사가 적었다고 얘기를 했다가 말이 좀 번복이 되니까 저 현장 조사 간에 조금 다툼도 좀 있었고요. 네. 경찰 불러라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은 저 당시에 김영재가 사인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얘기를 한 가지씩 차근 풀어나갈 텐데요. 저희가 일단 한번 이 김영재 원장의 사인이 어떻게 다른지 판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사인이 평상시의 필적이죠. 보니까 김 씨의 받침, 미음자가 이렇게 흘림체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인이 세월호 당일 4월 16일 날 장모를 진료하고 난 그 차트에 남겨져 있는 김 씨의 사인입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달라 보이죠? 달라 보입니다. 네. 저희가 뭐 서명은 늘 하고 이름을 네. 쓰니까 그 사람만의 특이한 필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똑같은 사람이 써도 급할 때 흘려쓰기도 하고 조금 정성스럽게 정자체로 쓰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대목에서는 이제 필적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청와대에 또 이 현장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조위원들이 다 이동을 하고 남아서 주로 야당 의원들, 손혜원, 뭐 정의당 윤손하, 박영선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은 의원은 없었고 이제 의사를 대동했다고 해요. 네. 남아있는 잔류한 이 조사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발견했다고 해요. 네. 실적이 다르다. 네. 또 잉크의 농도도 뭔가 다른 것 같다. 눈치를 챘는데 이걸 안 주려고 해서 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병원 측에서 우리는 특검 수사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특검에 연락을 해서 특검이 와서 원본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적 감정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두 번째 의혹이 또 있어요. 뭐냐면 저기 보시면 그 세월호 당일 4월 16일 날 네. 오전 9시 10분에 진료를 받은 걸로 돼 네, 여기 있죠. 9시 10분에 네. 그런데 장모가 간혹 와서 통증이나 피부 시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은 저기 보시면 오후 2시. 오후 2시라고 네. 돼 있죠. 혹은 네. 일찍 올 때 오전 11시. 그런데 왜 전화는 특이하게 9시 10분 네. 이른 시간에 왔겠느냐. 그래서 시간을 추궁했더니 간호사, 의사 그리고 이제 뭐 이 업무실장 다 이 시간을 제대로 못 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시술에 걸리는 시간들이 보통 뭐 시술 10분, 프로포폴을 굳이 맞았다고 하니까 그거 깨는데 또 한 뭐 20분 네. 이 시간 소요가 있을 텐데 지금 진술이 엇갈려서 네. 수상한 정황이 더 짙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관절에 주사를 놨다. 김영재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네. 네티즌이 또 제보를 한 거예요. 어. 고관절에 주사를 놓으려면 이 고주파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그 기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계가 없이 고관절 주사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관절 근처에 놨다. 이렇게 말이 계속 엇갈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당일의 좀 행적에 대해서는 점점 수상함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튼 김영재 원장이 저 사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진술을 엇갈린 거예요. 어제 네. 당일 현장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한다고 했다가 또 간호사가 한 것 같다고 그랬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또 침묵을 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에게 원본이 지금 가 있는 상태죠. 그 김영재 그러나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의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 한 글자잖아요, 한 글자.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사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해도 네. 그 하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다를 수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김영재 원장 거고 저게 간호사 거라면 간호사가 어디 다른데 글씨 쓴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건 좀 더 아니라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 시간 문제도 사실은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매번 시간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저는 뭐 이런 이해가 돼요. 왜 딴 때는 뭐 오후 2시에 하다가 그러는데 이날은
적어도 김영재 원장이 지금 골프 치러 갔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톨게이트 그 통과한 시간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9시 10분은 이런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골프 치러 가서 톨게이트 지나간 시간이 뭐 10시 30 몇 분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시 10분에 놓고 그러고 잠시 뭐 깨는 거 좀 보고 바로 거기서 이제 이게 강남이니까 출발을 하면 올림픽대로 타고 이렇게 인천 그 송동가 어디로 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을 엇비슷하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후에 시간을 맞춰놓기 위해서 9시 10분이라고 쓴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9시 10분 이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본인의 알리바이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검증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뭐 글자 한 글자 보고 이거 본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하여튼 검증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영재 원장이 처음에는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결국 특위위원들이랑 이 김영재 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료 차트 검토 강남구 보건소 직원들과 우리 국회 전문위원 그리고 각 당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함께 차트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서 이렇게 제기하는데 나무 저렇게 지금 완강하게 저 경찰하고 2014년 4월 16일 날 장모님이 오신 날 차트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그 다른 환자들의 차트를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다른 환자들 사인한 거는 다 동일한 사람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요 날만 사인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다른 건 약간 흐릿흐릿하게 써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붉게 써 있고 특검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공인해서 이것을 지금 특검팀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저게 이 진료실 현장 조사를 다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렇죠. 저 직전 상황은 진료실 안에서 기자들은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들과 김영재 의원 관계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기록을 줄 수 없다. 왜 못 주느냐. 차트가 사실은 글쎄요 조사 범위 안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정보가 됩니다. 네. 만약 그 차트를 누설한다면 본인 자체가 의료법 내지 뭐 업무상 누설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내용이 다른 어떤 또 환자의 기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영재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의원들 말고 특검한테 주는 거는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로 나와가지고 좀 보겠다라는데 왜 이걸 막느냐 이러면서 고성이 오간 걸로 보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특검에 자료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뭐 거기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김영재 의사 입장에서도 의사로서는 줄 수 없다고 아마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뭐 본인이 그 세월호 당적이 조금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그 김영재 원장 측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협조적으로 다 보여주고 또 아니면 뭐 그 현장에서 복사해서 갖다가 그 복사본을 갖다 유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안 주겠다라고 하면서 버티면서 고성이 오갈 정도였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의혹이 심해지는 거죠. 또 파쇄한 그런 흔적도 발견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파쇄를 한 것도 기간이 지나서 파쇄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게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의혹이 있어서 이제 파쇄를 한 것인지 당연히 특위의원, 국회의원들로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나마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특검팀이 바로 출동을 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보면 되겠죠. 김영재 원장을 둘러싼 궁금증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혹시 4월 16일 세월호 당일 그 공백의 7시간 동안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시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 증언도 위증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위증 제보가 와가지고 톨게이트 영수증 금액이 안 맞다. 14년도 금액과 15년도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바뀐 걸 모르고 현재 금액대로 영수증을 위증한 것이라는. 톨게이트에서 국회실에다가 그거는 지금 가격으로 보내줬다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톨게이트 그 담당자한테 또는 그쪽에서 아마 설명을 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몇 시간 잠드는 프로포폴을 놓고 그 연세의 장모가 프로포폴을 깨기도 전에 골프지로 골프를 치러 룰루가라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깹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이 깬다고요? 5분에 10분 정도면요? 예, 흔들면 깨고 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김영재적인 과연 4월 16일 당일날 장모님에게 프로포폴을 넣고 몇 짧은 시간에 수술하고 흔들어 깨우고 본인은 골프장에 갈 수 있었는지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짜 사실입니다. 네, 결국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걸 추궁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세월호 7시간에 3차례 공백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10시쯤에 그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고 한 시간이거든요. 10시쯤이. 그러고 나서 박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해요. 최대한 다 구조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공백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2시쯤에는 그 조리장 증언으로 박 대통령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1시에서 2시 50분까지 또 두 번째 공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시 50분에는 안보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구조자 인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안보실장이 집무실로 와달라, 그 본부로 와달라라고 해서 그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그 미용사가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또 이 90분을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한 시간이 오후 5시 15분. 그렇죠. 저희가 물음표로 표시한 이 세 군데의 시간대에 박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아직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확인이 안 된 건 맞고, 다만 이제 중대본에 방문하겠다고 준비해 이렇게 지시한 게 오후 3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오후 3시부터 그럼 5시 15분까지 중대본까지는 청와대에서 한 5분밖에 안 5분 걸리는데,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하니까 중간에 이제 미용사가 방문했다는 게 나온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최소한도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요거하고 세 가지 아니에요. 네.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6시에 저녁 식사까지. 이렇게 보면 이 중간 시간을 얘기하면 김영재 원장이 얘기하는 뭐 프로포폴을 맞고 네. 시술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간이 너무 전부 다 해봤자 1시간, 요거는 네. 1시간 반.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1시간 50분.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프로포폴을 맞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깨잖아요. 네. 깨고서 바로 식사 이게 밥이 안 못하죠. 안 넘어가요. 걷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은 몽롱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만약에 프로포폴을 맞고 깨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식사를 했다고 믿어지진 않아요. 우선 그 프로포폴하고 시술하려면 시술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약간 몽롱한 시간도 있고 네. 이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물음표 하는 시간에 아마 다른 거를 했으면 했지 네. 저 시술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설명되지 않은 시간대에 외부로 설명할 수 없는 대통령만의 어떤 혼자만의 행동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청와대가 밝혀야죠. 네. 지금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 추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의 범위가 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예요. 자, 산케이 신문 초기에 대통령이 연애했다. 아니다. 이거 확인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대통령이 육성으로 나와서 그런 소문이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 날짜가 수요일이었다라고 하는 대목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를 해드리고 오후에 불러서 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스무고개가 되는 거죠. 네. 뭐 했다, 아니다. 뭐 했다,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9.11 사태 얘기할 때 부시 대통령 7분 동안 뭐 했나 네. 보고받고 이게 문제가 하도 됐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분 단위로는 아니더라도 한 30분, 1시간 단위로 청와대가 대통령은 관저에 계셨다. 네. 독설하고 계셨다. 아니면 세월호 지금 상황을 뉴스 속보로 보고 계셨다. 해명을 해주면 좋은데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추측 놀이, 추측 게임은 제가 보기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갈 텐데 누가 제일 힘드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저 비어있는 시간들을 누가 맞춰줄 수 있느냐 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것이 팩트입니다 해서 내놓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보고가 20여 차례 들어간 것은 시간대별로 했는데 지금 얘기는 김장수 이 당시 실장이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가 보고는 부속실에다 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한 건 2번은 확인됐는데 네. 20차례 보고를 넣은 걸 대통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청와대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얘기는 청와대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얘기를 해줘야만 이 진실의 문제가 풀어지고 의외로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의외로 별게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관저에 있었다, 쉬고 계셨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책임 공방은 벌어지겠으나 네.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 책임 공방은 이미 벌어져 있고 네. 이 사안을 헌재에서 지금 심리하고 판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답은 청와대가 주고 있다. 이 대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별게 아닐 수가 그러니까 별개의 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애시 당초에 처음부터 오전 시간만큼은 저도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무슨 프로포폴 맞고 성형수술 맞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처음에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구조 지시를 못했던 것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적 비난 때문에 네. 혼자 고민하고 있어서 오전에 뭐 50분, 1시간 대통령 혼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이것저것 챙기면서 그 답변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오전 시간이 지금 이게 불필요한 의혹에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보실장한테 받았던 2시 57분 이후에 이 행적은 네. 정말 정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음. 그 점에서는 정말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그때는 할 수 없이 뭐 미용을 했다든지 분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확실히 밝혀준과 동시에 오전 시간에도 혼자 있었다. 내가 텔레비전 제청할 수 있다. 이걸 함께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네.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현장 조사에서는 최순실 씨의 프로포폴 약물 중독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간호사나 실장 진술에 의해서 약 130여의 시술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프로포폴을 맞고 시술을 한 그런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네. 사실 그동안 연예인들의 상습 투약 혐의로 처벌된 사례들을 보면은 거의 최순실 씨와 맞먹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꼴이면. 박시연 씨라든지 이승현 씨, 장미애 씨가 보면 네. 대부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긴 했는데요. 네. 185일, 4일 아니면 6일에 한 번꼴로 지금 프로포폴이 투약이 됐는데 네. 지금 최순실 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처방에 의해서 그게 투약이 됐다 그러면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너무나 자주 투약이 됐기 때문에 처방이 뭐 좀 잘못될 가능성도 아주 높고 네. 중독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실 여러 증언들이 최순실 씨의 프로포폴 중독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얘기들을 한번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프로포폴이라는 이 약물이 사실은 뭐 어떤 용도에서 사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죠. 네. 수면 유도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왜 그 뭐 내시경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흔히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도 저 프로포폴을 맞고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의 마취 효과 같은 게 있어가면서 수면 네. 유도제니까. 그 대개 이제 장민혜 씨나 이승현 씨나 저런 사람들도 보면 저거를 이제 잠이 안 오고 뭐 이럴 때 주로 이렇게 맞아요. 맞으면 굉장히 편안해져 가면서 잠도 잘 오고 그 뭐 순간 이제 약간 정신이 뭐 맑아지는 듯 하면서 뭐 네. 이런 증상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런 걸 안 맞으면 괜히 그 뭐 나른해지고 뭐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중독성이 있다는 거는 그런 걸 안 맞았을 때 약간 몸이 나른해지고 하는 것들 이런 증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걸 자꾸 맞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네. 최순실 씨가 거의 연예인급으로 프로포폴 맞은 것도 뭐 가십 수준의 관심일 수 있지만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횟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가명을 쓰고 그 생일을 또 대통령의 생일을 쓰고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 많은 횟수 중에서 네. 약물을 외부로 유출해서 네. 대통령 쪽에다가 좀 혹시나 갖다 그 전달한 사용이 되지 않았느냐. 전달한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지금 이런 의혹이 지금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네.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김영재 원장이라든지 이 최순실 씨도 사실상 또 밝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밝히면은
국회의원들이나 확실하게 좀 밝혀야 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김영재 원장이 밝히긴 했어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는 있어도 김영재 원장은 하여튼 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거기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네.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저게 전부 다 최순실 씨가 처치를 받은 거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뢰성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자, 그럼 이번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증언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이 각종 주사제 또는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프로포폴을 직접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약물 중독인 거는 사실입니까? 아니, 병원은 자주 다닌다 그 정도는 알고 약물 있습니다. 중독에 걸려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약물 중독보다는 그냥 같은 말을 또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약물을 보통 그 처방하는 것보다 2, 3배로 이게 많이 처방된 것인데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간혹가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주사할 때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워낙 성격이 급해서 자기는 여기 이 낮 시간에, 그러니까 병원 진료 시간에 주사를 맞을 수 없으니까 주사는 꼭 맞아야 되면 자기가 근처 의원이나 아니면 그 가정간호사한테 주사를 맞겠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포장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면은 또 현장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8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다 세 차례에 걸쳐서 냈다고 해요. 되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를 가끔씩은 해야 되는데 현금을 네. 가끔씩 쓰는 게 맞는데 그 거액의 3년간 8천만 원 진료를 다 현금으로 좀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조금 이건 세금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대리 진료가 혹시 있다 그러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진료고 정상적인 결제면 중간중에 카드를 결제할 수밖에 없는 게 현대 네. 사회인데 막 그런 어떤 의심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목은 완전히 범죄인들의 수법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생활인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적인 조치를 받으면 물론 이게 보험 비급여가 있고 보험 급여가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면 훨씬 싼데 네. 이건 보험 적용이 안 된다 치자고요. 그래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8천만 원 의료비면 연말에 세금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네. 의료비인데 이건. 근데 문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꼬박꼬박 현금을 냈다. 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은폐하기 위해서 현금 지급을 8천만 원, 3년 동안 무려 136회 그대로 나누면 이게 한 번에 한 5, 60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그걸 현찰로 지급했다? 이게 범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군요.